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뱃살에 대한 고민 댓글이 많이 보여서 이번 영상에서는 뱃살 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뱃살은 가장 먼저 빠진다는 말도 있고 가장 늦게 빠진다는 말도 있던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빼야 되는 거는 체지방인데 이 체지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장 옆에 있는 내장지방과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이죠. 자, 피부는 몸 전체에 퍼져 있지만 내장이 있는 곳은 배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벅지나 팔에 있는 체지방은 피하지방을 이야기하는 건데 배의 체지방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함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뱃살을 빼고 싶다면 배에 있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모두 빼야 되는 거죠. 내장지방은 내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하기 쉬운 특징이 있고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한다면 피하지방보다는 쉽게 빠지는 체지방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면 배가 가장 먼저 들어간다, 배의 살이 가장 먼저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배에 있는 내장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피하지방보다는 배에 있는 내장지방이 더 빨리 빠진다는 거죠. 자, 반면에 배가 가장 살이 늦게 빠진다는 이야기는 배에 있는 피하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하지방 시리즈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피하지방은 내장에서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에너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방이죠. 자, 그래서 운동으로 빼야 되는데 배에 있는 근육 복근은 크기가 작아서 쉽게 지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배에 있는 피하지방은 다른 곳에 있는 피하지방보다는 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뱃살이 가장 늦게 빠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배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이 함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살이 쪘을 때 가장 체지방이 많아지는 부위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내장지방이 빠지면서 배가 가장 먼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장지방이 빠지더라도 피하지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가 가장 먼저 다이어트가 시작되지만 가장 먼저 다이어트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배의 피하지방은 다른 곳의 피하지방보다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배의 피하지방이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아서 배는 가장 먼저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지만 가장 마지막에 다이어트가 끝나는 부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뱃살을 빼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병행하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아요. 첫 번째 방법은 내장지방을 줄이는 식단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슨 식단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단이 가장 좋나요? 다이어트 식단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 기본 원리 위에 다른 조건이 추가되면서 식단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다른 조건은 모르겠고 그냥 나는 뱃살만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 지키시면 돼요.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 구분법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죠. 저 영상 참고하셔서 살찌는 음식을 멀리하고 살 빠지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서 드시면 내장지방을 빼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피하지방을 줄이는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효과가 좋나요? 뱃살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달리기, 복근 운동, 니트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달리기가 왜 뱃살을 빼는데 효과적이에요?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운동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은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이 아니라 활동량이 많은 운동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운동 중에서 달리기가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달리기 하면 무릎이 안 좋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터벌로 강도를 천천히 높이시면 돼요. 처음에는 걷기를 시작하셔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어보시고 익숙해지면 걷기 1분, 빨리 걷기 1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1시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걷기 1분, 빨리 걷기 2분 하는 식으로 빨리 걷는 시간을 늘려주시고 이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다 보면 그냥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빨리 걷기가 가능해지게 되죠. 이 뒤에는 빨리 걷기랑 달리기를 인터벌식으로 번갈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달리는 거에 익숙해지고 체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느 순간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도 무릎에 거의 부담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력 질주와 가볍게 뛰는 걸 교대로 인터벌을 하시면 돼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관절에 좋지 않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것 자체가 관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을 깊이 하지는 마시고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쉬운 거에서 시작을 해서 천천히 강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뛰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복근 운동 한다고 해서 뱃살 빠지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복근 운동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위별 살 빼기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때 복근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달리기 같은 전신 운동이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 제한 없이 하루 종일 하는 니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뱃살을 빠르게 줄이고 싶다면 운동을 할 때는 달리기 같은 전신 운동을 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복근으로 하는 니트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은데 복근이 약하면 니트 운동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통해서 복근의 힘을 기르고 그 힘을 토대로 니트 운동을 장시간 해서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뱃살을 빼려면 배에 있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모두 줄여야 되는데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거는 식단이 효과적이고 피하 지방을 줄이는 거는 운동의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은 달리기, 복근 운동, 니트 운동을 모두 병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